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자버 TRTF 시렉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본인이 돼지다, 저처럼 돼지다 이런 분들이 좀 인간화가 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돼지는 뭐 지금 그냥 내가 과체중이다 이런 거 말고 그냥 본인이 그냥 체질상 그냥 돼지다 이런 분들 나같이 이런 분들이 살을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가장 좀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가장 쉽게 뺄 수 있는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평생 다이어트고요. 뭐 한두 달 하고 뭐 그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평생 해야 돼요. 평생 해야 되고 평생 그러니까 하다가 멈추면 다시 찔 겁니다. 멈추면 다시 찔 거고. 근데 그래도 지속이 가능하고요. 딱 한 가지만 지키면 지속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작년 5월 7일부터 요 식단을 시작을 했습니다. 2022년 5월 7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88kg였거든요. 88kg였고 제가 원래는 한 78 정도였는데 서서히 뭐 100g씩 찌더니 뭐 88까지 간 거죠. 근데 88까지 가서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거기서 계속 더 찌더라고. 그래서 뭐 아마 5월 7일 때 제가 그 식단을 시작을 안 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먹었었으면 아마 지금 한 최소 92, 94는 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맨날 뭐 댓글로 뭐 돼지야, 너 그러다 죽는다, 뭐 그만 좀 먹어라, 뭐 요런 걸 받았겠지. 그래가지고 뭐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가지고 뭐 아주 좀 안 좋은 삶을 살고 있었겠죠. 뭐 그러니까 뭐 건강상으로도 안 좋고 뭐 외관상으로도 안 좋고 또 뭐 댓글로 인한 상처도 받고 뭐 요런 게 있겠죠. 그래가지고 하지만 제가 그때 결심을 해가지고 제가 시작이 88이었는데 5월 7일에 지금 2023년 1월 15일 제가 75까지 뺐습니다. 네, 75까지 뺐으니까 13kg를 뺐죠. 13kg 뺐는데 운동도 없었고요. 전혀 어려움 없었습니다. 초반에 어려움이 한두 번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요 식단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요 식단이 제가 베테랑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느 정도 베테랑인데 베테랑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조금 어려웠던 게 있었던 것이지 요 식단을 잘 알고 한다면 뭐 어려운 건 솔직히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정말 그냥 인구 전 세계 사람의 90% 이상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뚱뚱한 건 다 본인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마른 사람들이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꿀밤 하나는 좀 솔직히 맛 좀 때려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멸치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멸치들이 뚱뚱한 사람인데 야, 네가 그렇게 말 먹으니까 그렇게 돼진 거야, 돼지 새끼야,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뭐 최소 꿀밤 한 대는 정도는 때려도 솔직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멸치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자, 멸치들은 멸치라서 멸치고 싶어서 멸치입니까? 본인들은 나는 멸치고 싶어요. 뭐 기도했나? 뭐 멸치고 싶어서 뭐 노력했습니까? 그냥 멸치야. 뭐 멸치 중에서 잘 안 먹는 멸치도 있고 뭐 많이 먹는데도 그냥 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멸치는 멸치거든. 돼지는 돼지고. 그런 것처럼 뚱뚱한 거는 체질이거든요. 멸치가 체질이듯이 뚱뚱한 것도 체질이에요. 근데 요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뚱뚱한 건 체질이거든요. 뭐 피부, 외모, 체중 요런 게 다 그냥 태어날 때 정해져요. 요러면 또 그러면 뭐 남 탓이다 요런 뭐 이게 남 탓은 아니지만 뭐 뭔가를 탓한다. 야, 모든 거 네 탓이야. 네가 너희 현재 외모는 다 모든 게 너희 결정에서 나온 것이야. 뭐 요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근데 팩트가 그게 아니에요. 물론 본인의 결정으로 인해서 본인의 현재 상태를 바꿀 수 있겠지만, 근데 본인의 근본 요 DNA, 요게 정말로 커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본인의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서 현재 본인의 상태를 변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시작점 자체가 모두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보면은 먹방 BJ들 봐요. 그렇게 많이 먹잖아. 뭐 진짜 뭐 요만큼 먹어요. 그런데도 안 찐단 말이야. 그러면 뭐 운동을 해서 빠진다는데. 자, 앞으로 제 영상에서 제 영상 내용에 반박할 거에 대한 모든 반박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한 사람만, 한 UFC 선수 한 명만 이름만 대면 그냥 바로 여러분들은 그냥 할 말 없어져요. 다니엘 코미어. 운동하면 빠지는데요? 많이 먹어도 운동 안 빠지는데요. 그러면 다니엘 코미아는 뭐 왜 그렇게 배가 튀어나와 있을까? 지금 끝없이 지금 배가 커지고 있는데 먹방 BJ들보다 다니엘 코미아가 운동 많이 할까? 먹방 BJ들보다 코미아가 많이 먹을까? 코미아는 먹방 BJ들보다
많이 먹지도 않고요. 그 절반도 안 먹죠. 반의 반도 안 먹죠. 반의 반도 안 먹고 운동량은 솔직히 10배가 넘지 하루에. 근데도 다니엘 코면은 뚱뚱하죠. 근데 먹방 BJ들은 말랐고. 자, 여기서부터 그냥 제 내용, 제 말에 반박할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박을 한다? 그건 그냥 뭐 반대를 위한 반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반박은 그냥 다니엘 코미어 요 한 인물 얘기만 하면 그냥 할 말 없어지는 거예요. 끝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먹방 BJ들이나 이런 분들처럼 안 찌는 사람은 안 쪄요. 안 찌는 사람 안 찌고 이게 또 제 가족만 봐도 그래요. 제 마더 쪽이 안 찌는 체질이고 제 파더 쪽이 찌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제 브라더가 마더의 DNA를 받아가지고 브라더가 안 쪄요. 근데 제가 베리베리 익스트리멀리 언포추너틀리하게 파더 DNA를 받아가지고 돼지로 태어났는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네요. 뭐 DNA를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참 당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마른 사람들이나 정상 체중이나 멸치 이런 분들한테 뚱뚱한 사람한테 네가 그렇게 처먹으니까 뚱뚱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처기도 하고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니까. 그 또 상처가 많이 되니까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제가 비유를 하자면 뚱뚱한 사람한테 네가 그렇게 처먹으니까 뚱뚱하다고 하는 거 있잖아. 요거는 뭐랑 똑같냐면 못생긴 사람한테 야 네가 그렇게 사니까 네가 그렇게 빠은 거야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진짜. 똑같다니까. 못생긴 게 자기 탓이야. 내가 잘생긴 게 내가 뭐 노력해서 내가 잘생겼어요. 내가 뭐 잘 살아와서 내가 뭘 했어요 내가? 그냥 이렇게 난 이렇게 태어난 거야 잘생기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거의 모든 것은 태어날 때 그냥 거의 DNA로 다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뭐 본인이 뭘 해서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90% 이상은 DNA입니다. 그렇다는 거. 자, 그래서 제 운동 방법, 운동 안 해도 되고요. 칼로리 다이어트 아니고요. 적게 안 먹어도 됩니다. 유튜브에 뭐 다이어트 영상 몇 개를 보니까 뭐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먹고 싶은 거 드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피자 드셔도 됩니다. 근데 피자 보통 뭐 반판 드시나요? 뭐 한 판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두 조각만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불가능하죠. 피자를 어떻게 두 조각만 먹습니까? 이러면 또 TRT 뭐 돼지특이 뭐 크크크 이러겠지? 아 그래 나 DNA 돼지인데 뭐 어쨌든 돼지들은 DNA 구조상 두 조각 불가능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피자를 시켜가지고 뭐 어떻게 두 조각만 먹습니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밥 좋아하세요? 한국인 뭐 밥 주식이죠. 밥 안 먹을 수 없죠. 밥 드세요. 근데 밥 반 공기만 드세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돼지 DNA를 가진 사람이 밥을 반 공기만 먹습니까? 불가능하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적게 먹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적게 먹는 건 문제가 뭐냐면 요요라는 단어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요요가 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은 적게 먹으면은 이 몸이란 게 항상성이 있어요. 적게 먹으면 기초 대사량 이런 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기초 대사량 예를 들어서 뭐 10이라 칩시다. 뭐 본인이 평소에 10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빼기 위해서 한 8 정도의 양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게 2가 부족하니까 그만큼 빠지거든요. 근데 요게 평생 빠지질 않아. 평생 빠지면 사람 죽지 그냥. 언젠가는 그냥 뭐 무가 되는 거죠. 그냥 없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몸이 어느 정도 빼다가 이제는 기초대사량을 8로 낮추거든.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안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들. 서서히 계속해서 끝없이 빠지니까 그냥 무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초대사량이 원래 10이었던 사람이 8만큼 먹으면 갑자기 8이 된단 말이야. 근데 보통 적게 먹잖아. 적게 먹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이게 터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10을 먹거나 12를 먹잖아. 그러면 이제 푹 이러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그리고 이게 다이어트가 있죠. 요런 게 있어요. 과거에 내가 10 먹다가 8을 먹어서 뺐던 사람이 다시 쪘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내가 근데 과거에 내가 10 먹다가 8 먹어서 빠졌으니까 다시 다시 8만큼 먹으면 빠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몸이 말이야. 몸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생각은 우리가 그 살이 빠지는 걸 원하지만 우리 몸은 살 빠지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몸은 뭘 원하는 줄 아십니까? 언제 음식이 없어질 것을 대비하기 언제 음식이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서바이벌을 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방을 몸에 축적하는 걸 좋아합니다. 웬만하면.
웬만하면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몸은 우리가 뭐 빼고 싶다고 해서 뭐 빼준다? 뭐 그런 협조? 그런 거 없습니다. 몸은 그냥 생존에, 생존밖에 관심 없고, 그 살 빼고 싶은 거는 그냥 우리 생각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요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다이어트는 배가 안 고프다. 배가 안 고플 것이다. 그래서 이 식단이 뭐냐? 흔히 저탄고지라고 하는데 사실 요거 이름 바꿔야 돼요. 왜냐? 요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게 뭐 저탄고지를 키토제닉이라도 고도 하잖아요. 근데 요게 살짝 조금 잘못 알려져 있는 게 뭐 지방을 70% 먹고 단백질을 한 30%인가? 그러니까 지방 60에 단백질 30에 탄수화물 10%요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요거 잘못된 거예요. 요거는 잘못됐고 요즘 결과에 따르면은 지방을 그렇게 안 먹어도 돼요. 지방은 그냥 뭐 중요한 거는 그냥 탄수화물 안 먹는 거예요. 탄수화물 안 먹고 요 단백질이랑 요 지방을 그냥 골고루 먹는 건데 뭐 5대5로 먹어도 되고 뭐 솔직히 단백질을 6하고 그 뭐야 뭐 지방을 4대4 6대4로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도 돼요. 요거는 요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요렇게 먹어도 상관없다는 걸로 밝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뭐 지방을 뭐 오지게 먹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름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저탄고지라기보다는 그냥 저탄수화물 식단이죠. 저탄수화물이 초저탄수화물 식단이죠. 그래서 자, 요거를 제가 했는데 자, 요거를 하는 거는 또 이해가 되려면 설명을 해야 돼요. 왜 하는지. 그냥 하나가 아니고 왜 하는지 알아야 되죠.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돼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많이 공부를 했어요. 자, 뭐 살찌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 DNA적으로 뭐 흡수율이 낮은 사람도 있고 흡수율이 높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왔을 때 그거를 잘 대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대처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살이 찌고 안 찌고 해서 우리가 좀 관여할 수 있는 우리가 좀 고칠 수 있는 요거 한 가지가 있어요. 요게 뭐냐면은 그 인슐린 관련된 요건데 보통 웬만하면 본인이 비만이다. 요런 사람들은 그 뭐야 인슐린 저항성이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면은 자 췌장에서 자 우리가 그냥 뭐 뭐든지 탄수화물을 먹잖아. 여기 탄수화물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은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밥, 빵, 면 요런 것만 탄수화물이 아니고 그냥 뭐 설탕, 뭐 모든 거 그냥 뭐 당, 설탕, 뭐 캔디, 초콜릿 뭐 요런 모든 거, 빵 요런 게 다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몸에 들어가면 당이 되거든요. 그 모든 게 다 탄수화물이고. 자, 근데 현대인들이 요걸 많이 먹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렇게 많이 요렇게 요런 탄수화물 식단을 그러니까 엄청 옛날에 요런 게 뭐 먹을 게 많은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먹을 게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만도 엄청나게 퍼센티지가 높아지고 있고. 자, 그래서 요 그 현대인들이 이 탄수화물 섭취가 엄청나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졌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은 우리가 먹으면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을 먹든 뭐 단순 당을 먹든 아니면 뭐 그냥 탄수화물을 먹든 예를 뭐 빵, 뭐 밀가루, 뭐 떡볶이 이런 걸 먹든 소화가 되면 다 요게 몸에서 당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뭐 혈당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혈당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밥을 먹든 뭐 캔디를 먹든 뭘 먹든 탄수화물을 먹으면 요게 소화가 되면서 혈당을 높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당으로 변화되면서 요 당이 이제 이 혈관에 돌아다니는 거죠. 혈관에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혈관에 돌아다니면 이게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혈관에 돌아다니니까 이제. 자, 근데 혈관에 돌아다니는데 요게 우리 몸에 피가 있으면 요 피에서 어느 정도 퍼센테지를 넘어가면 이게 넘어가면 이게 적신호가 되거든요. 그냥 몸이 그래. 혈관에 당이 수치가 몇 퍼센트를 넘으면 이게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자, 인슐린이란 말 들어봤죠? 자,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서 인슐린을 이제 혈관에 이제 뿌립니다. 뿌리면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 인슐린이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이 혈관에 돌아다니는 요 당들을 잡아가지고 몸에 근육세포, 간 요런 데 넣어요. 딴 집어넣는 거죠. 콕콕콕콕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혈당을 낮추는 거예요. 혈관에 돌아다니는 당을 잡아서 근육세포랑 요 간에 넣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혈당을 낮추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게 우리가 평소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말했듯이 최근 들어서 현대인들이 탄수화물을 엄청나게 많이 먹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가 뭐 가끔씩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뭐 거의 매일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매일 먹고 이걸 몇 년, 수년, 수십 년간 이렇게 먹잖아. 자, 그렇게 되면 요게 사람마다 다른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오게 됩니다. 요게 뭐냐면은 인슐린이 이 췌장에서 딱 나와가지고 요 혈관에 돌아다니는 당을 잡아가지고 근육이랑 간이랑 여기다 넣는다 했잖아요. 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요 순간이 이 당이 어느 순간부터 요 근육이랑 요 당에서 더 이상 당을 안 받을래 라는 순간이 와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요 순간이 온단 말이야. 요거를 인슐린 저항성이랍니다. 인슐린이 나한테 와서 당을 전달해 주는 거를 저항하는 거. 그래서 요게 이름이 인슐린 저항성인데. 자, 요게 살이 찌는 이유입니다. 자, 왜 그런가? 자, 혈당에 있는 당을 가지고 각 세포들에 넣어준다 했잖아요, 인슐린이.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 몸이 더 이상 피곤해서 힘들어서 못 받겠다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오잖아. 그렇게 되면은 요게 제가 말했듯이 혈당이 높으면 적신호라 했잖아요. 몸에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췌장에서는 뭐라 생각하냐? 아, 씨발. 내가 지금 인슐린을 내보내는데 지금 혈당이 높네? 그럼 뭐지? 왜 작동을 안 하지? 그래서 인슐린을 계속 내보내는 거지.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 있는 사람을 이 피를 딱 뽑아가지고 인슐린 농도도 측정할 수 있거든요. 인슐린 농도를 측정을 해보면 일반 사람보다 5배에서 7배가 높아요. 인슐린 농도가. 그래서 정상인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인슐린이 몸에 농도가 5배에서 7배 높아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인슐린의 특성이 있습니다. 인슐린이 각 곳곳에 그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요 당을. 그래서 얘가 하는 능력이, 하는 그 파트가 뭔가를 저장한다. 요런 파트란 말이에요. 저장하는 호르몬. 요런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몸에 분비되고 있을 때는 지방이 거의 안 타거든요. 지방이 거의 안 타요. 뭐 아예 안 탄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안 탑니다. 거의 인슐린이 분비되고 있을 때는. 자,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에서 문제가 뭐라 했습니까? 정상인보다 인슐린 농도가 5배, 7배가 높아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거의 하루 종일 그냥 인슐린이 몸에 계속 농도가 높은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또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은 또 이 당이 세포로 못 들어간다 했잖아. 그럼 요 당은 어디 가겠어요? 요 당은 지방으로 그대로 요게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내가 뭐라 했습니까? 인슐린이 분비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방이 거의 안 탄다고 했죠.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정상인보다 인슐린 농도가 5배에서 7배 높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 진짜 거의 하루 종일 그냥 농도가 높은 거야.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와 있으면 본인이 칼로리를 적게 먹든 운동을 얼마나 하든 하루에 10kg를 뛰든 뭘 하든 살이 안 빠집니다. 뭐 조금 빠질 수는 있겠지. 근데 본인이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거의 안 빠집니다. 왜냐? 인슐린 농도가 너무 높아서 지방이 거의 안 타요. 그래서 헬스장 가면은 본인은 뭐 식단 조절하고 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뚱뚱한 분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데 요거를 해결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나 지금 돼지다. 나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비만이다. 혹은 뭐 극심한 고도 비만이다. 좀 있으면 죽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확률이 솔직히 90% 이상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확률이 90% 이상이고,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는 인슐린 저항성 요거를 해결해야 돼요. 계속 뭐 운동을 해라, 뭐 닭가슴살을 먹으라, 지방을 줄이고 뭐 단백질만 먹어라 뭐 요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진짜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몸의 메커니즘을 알잖아요. 그럼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살이 찌는 기여도는 DNA가 거의 한 7, 80%고요. 그리고 식단이 나머지에서 한 20에서 25%고, 운동은 진짜 한 5%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운동을 지가 미친 듯이 해도, 만약에 요 DNA와 식단 요 파트에서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운동을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코미어 봐요. 못 이긴다니까. 모든 질문의 답은 코미어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했듯이 인슐린 저항성이 오는 이유가 요게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 했잖아요. 탄수화물 섭취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듯이 인슐린 저항성이 오는 것도 좀 체질이긴 해요. 왜냐하면 많이 먹고도 탄수화물 뭐 미친 듯이 흡입하고도 안 찌는 사람은 안 찌고 또 인슐린 저항성 안 오는 사람 많아요. 근데 체질상 인슐린 저항성이 잘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리고 체질상 뭐 당뇨의 위험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뇨도 여러분 인슐린 저항성이 정말 심각해지는 상황이 당뇨거든요. 근데 당뇨가 유전에 없는 사람은 거의 당뇨 안 걸립니다, 여러분. 그냥 인슐린 저항성이 심각한 상태로 평생을 살다 죽는 거지. 당뇨가 유전에 없는데 당뇨가 걸리는 사람은 거의 진짜 드물어요. 당뇨가 유전에 있는 사람은 그냥 뭐 클린하게 먹어도 당뇨 걸립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그런 것처럼 그냥 DNA가 진짜 그냥 뭐 인생을 그냥 다 좌지우지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요 인슐린 저항성이 오는 이유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 했잖아.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끊어야 돼요. 그냥 적게 먹고 줄이는 게 아니고 끊어야 돼요. 왜냐? 적게 먹는 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담배를 뭐 줄입니까? 끊어야지. 술도 줄입니까? 끊어야지. 여러분, 탄수화물도 중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줄이는 게 불가능해요. 줄이는 거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밥 반 공기 먹을 수 있어요. 그래, 밥 반 공기 뭐 1년도 먹을 수 있지. 자, 그런데 이거 평생 못 간단 말이지, 여러분. 밥 반 공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뭐 좀 빠졌다 칩시다. 밥 반 공기를 먹었는데 어느 날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 밥 먹으려고 이제 딱 요 밥솥을 열었는데, 아씨, 요 아무래도 빡쳐. 무슨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는데, 아씨, 존나 빡쳐. 근데 밥솥을 봤는데 내가 밥을 반 공기만 퍼서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더 빡쳐져요. 와, 나는 현실이 왜 이렇지 하면서 더 빡쳐져가지고, 씨발 모르겠어 하면서 그냥 밥솥 그냥 다 먹어버린 거지. 자, 요렇게 될 수 있어요. 응? 평생 유지 못 한다니까. 언젠가 스트레스가 오거나 아니면 언젠가 좀 힘들어지면 피자를 뭐 두 조각 먹는다. 요거는 언제 그 시간 문제입니다. 한 판 먹게 되는 거. 밥 한 공기, 두 공기 먹게 되는 거. 시간 문제. 그래서 줄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끊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 운동해봤자 살이 안 빠져요. 제가 해봤거든요. 요 식단 하기 전에 제가 하루 2000칼로리 미만 칼로리가 맨날 그렉두셋이 말하잖아. 칼로리 맨날 뭐 칼로리가 중요하다 하면서 뭐 운동 뭐 먹는 것보다 운동 더 많이 하면 무조건 빠진다 그러는데, 코미를 보세요. 그렉두셋이 본인은 HRT 맞는 분이요. HRT를 맞는 분은 솔직히 좀 요런 다이어트적인 부분에서 좀 객관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왜냐면 HRT라는 거에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는 분이 좀 말하기는 좀 그렇지. 그리고 그렉 듀셋은 뭐 평생 본인이 돼지였던 적이 없잖아. 그렉 듀셋도 애초에 DNA상 몸이 엄청 좋은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전 세계 인류를 대표한다는 듯이. 어쨌든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 제가 말했듯이 인슐린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래서 요게 아무리 운동해도 잘 안 빠져요. 왜냐? 인슐린 농도가 높을 때는 운동을 해도 지방이 잘 안 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 그냥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요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탄수화물 거의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식단이 뭐냐? 탄수화물을 거의 없애고요. 그래서 보통 이 식단에서 하는 게 하루에 한 30g 미만으로 탄수화물 섭취하는 건데, 근데 야채는 웬만하면 다 먹어도 야채도 탄수화물이거든요. 야채가 탄수화물인데, 근데 야채는 다른 게, 야채는 식이섬유가 많아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몸에서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 예를 들어서 근데 식이섬유도 탄수화물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탄수화물이 7g이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야채. 근데 보통
7g이라면 그 중에 한 3, 4g은 식이섬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탄수화물은 4g이란 말이죠. 3g 혹은 4g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하루에 뭐 본인이 코끼리만큼 뭐 야채 먹는 거 아닌 이상 야채는 솔직히 웬만하면 다 먹어도 됩니다. 근데 뭐 제가 알기로 확실하지 않은데 당근 요런 거는 안에 탄수화물인가? 요런 당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웬만한 건 다 돼요. 그리고 과일 안 되고요. 과일은 안 되고 과일 과당 때문에 안 되고 술도 안 되고요. 술도 안 돼요. 술도 안 되고 담배는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에겐 정말 엄청난 큰 희망이죠. 그래가지고 자 요러면은 요게 탄수화물 끊는 건데 이게 보통 저탄고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삼겹살 다이어트냐 삼겹살 그 우에 언제까지 그 평생 먹느냐 질려서 못 먹는다 이럴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요거 정말 맛있게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맛있게 가능하다는 것도 그냥 탄수화물 끊는 거 치고는 그냥 행복회로 돌려서 그냥 먹을만해 요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로 맛있게 가능하다. 정말로 행복회로 없이 물론 밥은 못 먹죠. 면도 못 먹고 근데 그거 빼고는 웬만해서는 다 먹을 수 있다. 요런 느낌. 그래서 치킨 피자 안 끊어도 돼요. 근데 시중에 파는 치킨 피자는 못 먹죠. 시중에 파는 건 못 먹고 치킨 피자 본인이 만들어서 먹으면 됩니다. 치킨은 그 아몬드 가루로 튀김 옷 만들어 가지고 튀겨 먹으면 되고요. 그 내가 만들어 먹어본 적 있어요. 피자는 제가 오븐이 없어서 못 만들어 먹어봤는데 피자도 아몬드 가루랑 계란이랑 해가지고 도우 만들어 가지고 치즈 먹어도 되거든요. 치즈도 탄수화물 있는 건 있는데 없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가 만들 수 있고 아이스크림도 만들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도 이게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자체가 솔직히 살이 찌는 음식은 아니에요. 근데 요게 문제가 뭐냐면은 요 안에 그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문제인데 또 단맛이 문제가 아닙니다. 설탕이란 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단맛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설탕 대체제가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스테비아나 아니면 에리스리톨이나 이런 거 많거든요. 제가 쓰는 건 에리스리톨인데 에리스리톨은 쿠팡에 검색하면 정말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에리스리톨이 설탕이랑 비율이 1대1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일반 레시피에다가 그냥 설탕이 들어가는 거 그냥 에리스리톨로 바꿔서 그냥 만들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초콜릿 그런 것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키토 아이스크림 이런 걸로 검색해가지고 레시피 보고 똑같이 만들면 맛 똑같아요. 제가 최근에 만들어 먹고 있는 거는 초코 브라운이거든요. 초코 브라운인데 요 비주얼이 요래요. 비주얼이 요런데 뭐 맛이 일반 브라운이랑 똑같아요. 똑같고 제가 그냥 다른 사람한테 야 먹어봐라 하면은 이거 설탕 안 들어있다 하면은 아무도 안 믿는 뭐 거짓말하지 말라고 뺨때기 때릴 만한 그런 똑같은 맛이다. 왜냐면 에리스리톨이 제가 말했듯이 설탕이랑 맛이 똑같아요. 근데 에리스리톨이 좋은 게 뭐냐? 혈당을 1도 안 올리고요. 그리고 에리스리톨이 몸에 들어가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냥 다 그 오줌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에리스리톨 자체는 탄수화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해당이 되는데 근데 순탄수화물은 제로예요. 왜냐? 몸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에 흡수 안 되는 탄수화물은 의미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편집하면서 넣을 사진 그 닭으로 제가 만들어 먹는 무슨 뭐 간장치킨 같은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것도 제가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레시피만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거는 진짜 다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 조금 험난할 수는 있죠. 그 지식들 요런 거를 가지는 그 과정이 조금 귀찮고 힘들 수는 있는데 근데 본인이 그 인프라만 구축하죠. 저는 지금 인프라가 구축이 다 있어요. 저는 집에 재료가 다 있거든요. 제 식단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다 있어요. 그리고 뭐 다 동이 나면은 그냥 뭐 쿠팡에 그냥 뭐 시키면 오니까 하루 만에 오니까 그래가지고 문제도 없고 그래서 요 식단에서 어려운 거 없다.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본인이 안 만들고 뭐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걸 제가 직접 만들어 먹는 이유는 요게 훨씬 단가가 싸니까. 제가 직접 만들면 뭐 사는 것보다 한 3분의 1, 4분의 1까지도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요것도 재료가 진짜 별거 없어요. 요게 재료가 뭐냐면 버터랑 그 아몬드 가루랑 그 에리스리톨 설탕 대체제랑 그리고 그 베이킹 파우더랑 계란 요거 그냥 섞어가지고 그냥 전자레인지 2분 돌리고 냉장고에 1시간 정도 식히면 그냥 요래됩니다. 진짜 맛있어요. 맛 똑같아요. 지금 제가 행복회로 돌려가지고 그냥
탄수화물 못 먹는 식단치고는 그냥 먹을만해요. 요런 맛이 아니고 진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거 먹어보면은 지랄하지 마라 TRT 죽는다 너. 이게 뭐가 설탕이 안 든 건데 지랄하지 마라 TRT 요런 맛. 그런 맛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재료를 바꿔서 만들면 돼요. 뭐 치킨도 아몬드 가루로 튀겨서 만들면 되고 뭐 피자도 아몬드 가루로 튀겨서 만들면 되고요. 그냥 웬만한 음식은 탄수화물이 주 재료다 요런 느낌 아닌 음식은 그거를 그냥 탄수화물 대체제로 넣으면 돼요. 뭐 치킨도 뭐 아몬드 가루 되고 뭐 그래서 뭐 밥, 면 요런 것만 아니면 진짜 재료만 바꿔서 다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잘 나오잖아요. 그 탄산음료 설탕 없는 거, 에리스리토닌이나 요런 거 넣어서 파는 뭐 탐스제로나 뭐 요런 거 요즘 진짜 그런 거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거 마시면 되고요. 자, 요러면 또 그런 거 많이 마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요럴 수 있는데 물론 뭐 제로 슈거 뭐 이런 거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지. 근데 요런 걸 안 마시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좀 뭐 식단이 혹시 뭐 본인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깨질 바에는 여러분 모든 식단이나 뭐든 간에 모든 계획에는 요게 일관성 있게 쭉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냐 요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오래 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단기간 빡세게 하고 끝내는 건 문제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조금 안 좋을지 몰라도 요런 거를 그 뭐 제로 음료수 요런 걸 마셔가지고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제로 음료수 요런 거 마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현미나 고구마 요런 게 좀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 요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요 현미 고구마도 안 돼. 왜냐? 현미나 고구마가 백미나 감자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건 맞아요. 하지만 혈당을 올린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릴 뿐 혈당을 올린다는 사실 자체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미나 고구마에는 탄수화물 함량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걸 깜빡했는데, 이게 몸이, 이게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른데, 뭐, 빠른 사람은 한 3일 만에도 요게 되는데,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잖아요. 당이랑. 요게 안 먹으면은, 원래 우리가 주 에너지를 당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더 이상 안 들어오게 되면 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키톤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로 몸을 에너지를 돌리는 건데 근데 현미나 고구마를 먹잖아. 그러면은 요게 탄수화물 함량이 꽤 높기 때문에 몸이 키톤을 만드는 상태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본인이 30g 미만 정도의 탄수화물을 먹는 상태를 만들어야 본인 몸이 키톤을 만드는 상태로 돼가지고 요게 지방이 키톤이 키톤이 어디서 나오느냐? 키톤이 본인 몸에 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바꾼 게 키톤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몸에 있는 지방을 써가지고 이거를 주 에너지원을 쓰기 때문에 요 식단이 살이 좀 잘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본인이 만약에 아무리 탄수화물 좀 많이 줄였다 해도 만약에 본인이 고구마 하나 정도를 먹는다 하루에 요러면은 몸이 키톤을 만드는 요 상태에서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진짜 정말 극소량으로 먹어야 된다. 야채 빼고 요렇게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이 주변에서는 요런 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또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잖아. 참 정말 세상에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게 뭐냐면은 나한테도 요런 질문 많이 하는데 야, 그냥 탄수화물 안 먹으면 죽지 않냐? 요런 말, 죽는다기보다는 요게 탄수화물이 몸의 주 에너지원인데 힘이 안 나지 않느냐? 요런 말이에요. 근데 요게 잘못 알려진 게,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고 있을 때는 탄수화물이 우리 몸의 주 에너지이긴 해요. 근데 이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오면 당이 된다 했잖아요. 당으로 변환된다 했잖아요. 그 당이 혈당을 높이고 이게 혈관을 돌아다닌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운동이나 뭘 하든지 간에 당을 우리가 에너지를 써요. 그리고 당을 제일 먼저 쓰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몸이 가장 원하는 에너지원이 당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요건 잘못된 겁니다. 요거는 100% 틀린 정보예요. 몸은 당을 먼저 쓸 뿐, 몸이 당을 원하는 주 에너지원이 아니다. 요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듣고 보니 그러네. 와, 유력하네. 오지네. 요런 생각 들 겁니다. 왜 당이 주 에너지원이 아니냐면,
혈당이 높아지면은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낮춘다 했잖아요. 요 이유가 내가 뭐라 했어요. 몸에 혈관에 그 당 농도가 높아지면 몸에 안 좋다 했잖아요. 그래서 혈관에 요 당이 돌아다니는 게 몸에 안 좋아요. 톡식하다면 독소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이 몸에 있는 게 독소기 때문에 많은 게, 그래서 요거를 빨리 몸에서 없애기 위해서 요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요게 그 사용이 되잖아. 사용이 되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이 당을 가장 먼저 주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지, 당이 너무 좋아서 주 에너지원으로 가장 먼저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생각을 해봐요. 몸에 우리가 많은 사람도 몇만 칼로리의 지방이 몸에 있대. 뭐 돼지들은 몇십만 칼로리, 어쨌든 더 많은 칼로리 지방으로 축적이 돼 있겠죠. 사람들 말랐던 뚱뚱하던 모두가 어느 정도의 지방으로 몸에 에너지원이 축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보통 지방이 몸에 안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 지방이 콜레스테롤 혈관이 막힌다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 지방이 그렇게 안 좋았으면 여러분들 몸에 축적을 할까요, 여러분? 지방이 그렇게 안 좋았었으면 그거를 몸의 에너지로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요 몸에 축적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아니란 말이지. 지방이 제일 좋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적을 해두는 거고, 그리고 당이 몸에 독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을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지, 당을 가장 좋아해서 먼저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몸에서 딱 한 곳이 당이 무조건 필요해요. 어디냐? 뇌의 일부분이 당이 필요하거든요. 자, 근데 요게 또 다행히도 간에서 그 글루코네오제네시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를 거의 안 하면은 이게 글루코스가 부족하다면, 글루코스가 당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글루코스가 부족하면은 그 뇌 전체는 아니고 뇌 일부분이 글루코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간에서 글루코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우리가 섭취하는 그 단백질이나 지방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당을 섭취를 안 해도 간에서 우리가 이 식단에서 먹는 그 단백질이랑 지방에서 요거를 글루코스로 전환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뇌가 필요한 만큼 바꾸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무조건 탄수화물 필요하다? 정말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 탄수화물은 솔직히 진짜 단 1g을 안 먹어도 사는데 지장이 정말 없어요. 이러면 또 잘못된 상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뇌피셜이 아니고 이거는 과학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알려진 게, 제가 처음 영상 초반에 말했잖아요. 이게 저탄고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탄수화물이라고 바뀌어야 된다 했는 게, 초반에는 왜 요거를 고지방 저탄수화물에다가 왜 고지방에다가 요거를 초점이 맞춰졌냐면, 옛날에는 요렇게 좀 연구가 요렇게 됐었어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단백질이 간에서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통해서 너무 많이 탄수화물로 변환이 되어버린다. 그러면은 이게 탄수화물로 너무 많이 변해서 결국 이 혈당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러면은 요게 결국 우리가 원하는 저탄고지 혹은 키토시스 요 상태를 못 만든다. 요런 이론이, 요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제가 말했듯이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간에서 필요한 만큼만 글루코스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70% 오일 퍼먹고 이럴 필요 없어요. 오일은 그냥 양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예를 들면 닭다리살 이런 걸 먹는 거지. 닭다리살 먹으면 거기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딱히 지방량, 단백질 양을 굳이 본인이 측정을 안 하고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냥 골고루 있는 걸 먹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순탄수화물을 하루에 30g 미만 정도를 먹어야 된다. 자, 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사람마다 기간이야 다르겠지만 서서히 천천히 빠질 겁니다. 무조건 빠져요. 본인이 이 식단을 제대로만 하고 있다면, 본인이 실수로 본인이 잘 모르고 뭐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다 이런 거 아니면 무조건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마트를 가면은 무조건 가장 먼저 보는 게 뒤에 성분표를 보고 탄수화물이 얼마 들어있는가 이런 걸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거를 무조건 보면서 탄수화물이 뭐 1, 2g 정도 있는 건 상관없어요. 100g 중에 1, 2g 있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뭐 탄수화물 함량이 뭐 10% 이상이다. 뭐 예를 들어서 100g 중 뭐 30g, 40g이 뭐 당이다. 이런 건 절대 못 먹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무조건 뺄 수 있다. 그래서 뭐 된장도 먹을 수 있어요. 된장 중에 탄수화물 함량이 낮은 된장이 있더라고요. 무슨 뭐 이름이 집된장인가 이런 거 있었는데, 그리고 또 진간장도 삼화 진간장이라고 있거든요. 맞을 겁니다. 삼화. 그런 거 먹으면 그것도 100ml당 2g밖에 없거든요. 당류가.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힘들었어요. 처음 한 달은 한두 달은 힘들었어요. 왜냐? 제가 요 레시피나 요 브라우니 요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고기만 먹었어요.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와 존나 느끼해가지고 처음에 한 며칠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한 2주 되니까 진짜 벌써부터 치팅데이가 살짝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 한 달하고 치팅데이를 한번 가질까 싶었는데 그때 좀 참고 버텼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식단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인프라만 갖추고 있고 본인이 요 레시피만 잘 갖춘다면 지금은 전 하나도 안 힘들어요. 지금 하나도 안 힘들고 그렇다는 점. 근데 뭐 힘든 게 있다면 좀 뭐 나가서 먹는 게 좀 힘들 수 있죠. 나가서 먹는 메뉴가 뭐 정해져 있죠. 뭐 회나 뭐 고깃집 아니면 먹을 게 없죠. 그래가지고 뭐 회식 자리 이런 거 나가기도 좀 힘들 수 있고 술도 못 마시니까. 근데 저는 원래 술을 안 마셔가지고 그건 상관없는데 그렇다는 점. 그리고 또 밥을 본인이 거의 모든 밥은 자기가 해 먹어야죠. 그렇게 해야지. 저는 진짜 요리사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하루에 꼴리는 만큼 그냥 꼴릴 때 먹거든요. 저는 진짜 요 식단이 좋은 게 뭐 딱히 뭐 양을 안 따지고 그냥 먹어요. 그냥 진짜 그냥 아무렇게나 먹습니다. 아무렇게나 먹어요. 그냥 근데도 안 쪄요. 계속 빠지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찔까봐 조금 한 스푼 덜 먹어야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꼴리는 만큼 그냥 만들어서 꼴리는 만큼 먹고 그냥 꼴릴 때 먹고 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식단이. 근데 아까 방금 말했듯이 안 좋은 좀 귀찮을 수 있는 게 요 식단이 대중적으로 파는 식단이 아니니까 대부분 본인이 만들어야죠. 본인이 직접. 그래서 요즘 내가 진짜 요리사야. 내가 진짜 하루에도 요리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소 하루에 한두 번은 요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귀찮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귀찮아서 안 먹을 때도 있어요. 제가 매일 요리를 하니까.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저는 이게 요 식단을 시작하기 전에 참 많은 요 식단을 안 지는 한 3, 4년 됐어요. 근데 요 식단을 시작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아니 씨발 먹방 BJ들하고 남들은 하루에 치킨도 먹고 뭐 다 먹고도 저렇게 멸치인데 왜 나만 억울하게 탄수화물 끊어야 되지? 하면 존나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억울함을 가지고 살다 보니 78에서 88이 됐고 88에서 또 90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내가 억울함만 가지고 현실의 부당함만 느끼고 살았다가는 전혀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걸 느꼈죠. 좀 절박했어요 나는. 왜냐 특히나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보고 뭐 라방할 때도 뭐 돼지다 뭐 그만 처먹어라 요런 걸 하니까 이런 걸 하면 또 스트레스를 받고 뭐 상처도 되기도 하고 그냥 또 빠지진 않고 그래가 정말 절박했어요. 진짜로 난 정말로 나는 그 당시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 나는 일반인들처럼 나는 진짜 한 5년 안에 죽어도 되니까 나는 멸치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난 진짜 5년 동안 행복하게 멸치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진짜로.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뭐 불가능하잖아. 뭐 언젠가는 뭐 과학 기술로 뭐 DNA 자체를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5월 7일에
그 가족들이랑 무슨 뭐 밀국수인가 무슨 뭐 국수를 먹으러 갔거든요. 그 당시 제가 88kg였는데 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앉아 있는데 국수를 먹는데 내 배가 너무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 국수를 먹는 내가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아, 씨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한번 진짜 그랬어요. 아, 진짜 속으로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큰 결심을 했죠. 정말 이렇게 안 하고는 내가 봤을 때 못 뺄 것 같다. 지금까지는 뭐 운동으로 해가지고 빼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몇 번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현실을 마주할 때가 온 것 같다 라고 느꼈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와이프를 불렀어요. 와이프 뭐 하고 있는데 제가 불렀어요. 와이프한테. 야, 내가 오늘부터 탄수화물을 끊어보려고 하는데 한 달을 일단 해보겠다. 한 달을 하겠는데 내가 봤을 때 한 3일 정도는 하더라도 3일 후에 배달 음식을 또 시켜 먹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럼 너가 나를 그때 좀 동기부여를 하고 날 좀 막아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나에게 동기부여 줄 상황은 온 적 없죠. 나를 말릴 상황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작년 5월 7일부터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까지 와서 88kg에서 75kg까지 뺀 겁니다. 네. 지금은 진짜 뭐 웬만하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브라우니 먹으면 됐지 뭐. 여기서 끝났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뭐 살 뺀다는 사람이 브라우니를 먹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 맞잖아. 세상 누가 살 빼는데 브라우니 같은 걸 먹는다는 걸 상상을 하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솔직히 뭐 물론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는 힘든 거야 있죠. 왜냐 뭐 외식 요런 게 조금 뭐 제한이 되니까 또 내가 먹는 음식 요런 거 다 내가 만들어 먹어야 되고 요런 건 있는데 근데 그래도 좀 뭐 그래도 좀 덜 돼지가 됐고 인간화 과정이고 좀 많이 나는 시작했을 때 이거 5kg도 빠지겠나 싶었어요. 근데 서서히 쭉쭉 천천히 빠르게 빠질 때는 뭐 일주일에 2kg 3kg 빠진 적도 있는데 서서히 하다 보니까 정체기도 한 두세 번 있었는데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88에서 75까지 빠진 거죠. 그리고 지금도 더 빠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언젠가는 요 벽이 오겠죠. 더 이상 안 빠지는. 더 이상은 절대 안 빠져요. 근데 아직까지 그 벽은 만나지 못한 것 같고 쭉쭉 빠지고 있는데 그렇다는 점. 지금은 저는 진짜 행복해요. 왜냐? 나는 제가 말했듯이 유튜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느낀 사람은 느꼈겠지만 내가 작년 한순간부터 영상 말고 내가 목소리만 내보내는 영상만 올렸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영상 올리면 내가 내 스스로를 카메라에 담긴 내가 계속 찌는 모습을 보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내보고 돼알티 돼지야 뭐 죽는다 너 뭐 요런 걸 달리니까 그래가지고 좀 숨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내가 뭐 오디오만 나오는 영상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굴 나온 거 하니까 그래가지고 또 요게 살 빼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당 자체를 아예 없애는 거기 때문에 건강에도 상당히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식단이 살 빼기 위한 식단이라기보다는 살 빼는 건 덤이고 그냥 건강한 식단이죠. 그래가지고 참 그때에 비하면은 정말 엄청난 기적을 이뤄냈다, 여러분. 엄청난 기적. 저는 5kg도 못 뺄 거라 생각했어요, 이걸로. 근데 13kg 뺐다니까. 그리고 여기서 멈춘 게 아니니까 더 빠질 것 같은 기세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적의 식단이다. 그리고 뭐 힘들지도 않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운동하면 좋죠. 운동 병행하면 제일 좋죠. 근데 운동 굳이 안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먹는 양을 굳이 뭐 줄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냥 뭐 밥이랑 면 요런 거 빼고는 뭐 웬만하면 다 먹을 수 있다. 요런 거.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좀 저처럼 절박했다. 와, 본인이 진짜 심각한 돼지가 될 것 같다. 요런 느낌 가지신 분.
제가 했는 요 저탄수화물 식단 요거를 해보시면 본인이 인생을 바꾸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지금 만족도가 300%입니다, 진짜. 내가 살면서 뭐 여러 가지 결정을 했지만 내가 살면서 했던 결정 중 탑 2 안에 드는 그런 결정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돼지 DNA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그 DNA를 조금 거스를 수는 있습니다. 예. 제가 멸치는 못 돼요. 제가 요렇게 먹는다 해서 멸치는 못 됩니다. 예. 근데 멸치는 못 되더라도 조금 인간에 가까운 돼지까지는 될 수 있다. 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Bu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